그러니까 넌 이제 3등급이야. 아니에요. 3등급은 진짜 안 받을 거예요. 세 개를 아예 포기해버리면 그건 3등급이 포기 맞아. 안 해줘. 끄적거리다가 끄적거리게 했으면 이거 봐, 이거 마인드부터가 썩었다니까 그냥. 아 진짜 다 맞을 거야. 다 맞을 거야. 파이팅. 오케이. 감동이 있어야지 못해서 안 돼. 우리 효진이가 자랑스러워. 직선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소리야 그게? 대단한 친구야. 우리 반의 자랑.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속도 가속도예요. 갑니다. 자, 방부등식이에요. 마스터하기. 무조건 마스터하기. 방부등식 뭐야? 우리 2차 함수 배웠어. 그럼 2차 방정식이랑 관계가 뭐야? x축과의 위치 관계 아니야 결국에는. 얘도 마찬가지야. 이제 3차 함수의 그래프에다가 x축을 갖다 들이미는 거야. 그럼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일단 나열을 해볼게. 첫 번째, 극값 갖는 케이스에서 이런 케이스가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가 될 거야. 또 어떤 케이스가 있어? 아예 반복점. 이런 케이스가 있겠죠. 또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 또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지. 또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 또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지. 이게 3차 함수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야. 자. 얘네가 다 fx라고 하면 fx는 0은 얘 무슨 근을 갖게 되죠? 그냥 세실근?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요. 그렇죠? 얘는 무슨 근을 가져요? 한 중근과 한실근. 다른 한실근을 갖게 돼요. 근데 이 정도는 알지? 여기서 다른 한근이라 쓰면 얘는 허근이 될 수 없죠. 실수계수면 무조건 허근은 어떻게? 페어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켤레복소수로. 알지? 그치? 켤레근의 성질이죠. 실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죠? 왜? 얘는 한실근과 뭔가 행복한 일이 생겼나 봐. 서로 다른 두어근이죠. 그냥 두어근이라고 쓸게. 그냥 허근만 적어도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허근은 혈액근으로. 다음이요. 이 친구는 같은 거죠? 얘는 같은 거예요. 얘는 같은 거. 같은 거예요. 얘는요. 삼중근인 거. 이해가죠? 네. 그래서 케이스를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3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거나 한 실근과 한 중근을 갖거나 아니면 한 실근과 두어근을 갖거나 삼중근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은 어떤 근을 가질 수 있어요?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같은 두 실근, 서로 다른 두어근을 가질 수 있죠. 그를 구분하기 위해서 어떤 식을 사용해요? 판별식을 사용하죠. 그럼 3차 방정식도 근의 공식은 몰라도 판별식에 준하는 어떠한 공식 정도는 알고 있자는 거죠. 그치? 가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어떻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그렇죠.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 돼요. 일단 극값을 당연히 가져야겠죠. 얘는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어때야 돼요? 반대여야 돼요. 즉 곱하면 0보다 작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음 이 친구는요. 얘는 극소값이 몇이에요? 0. 얘는 극대값이 0. 즉 극대값과 극소값 중 하나는 0이 돼주면 된다라는 거지. 따라서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0이면 되더라. 이 친구는요. 일단 극값이 존재하는 순간을 생각해 보면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0보다 크다. 또는 도함수의 판별식. 그렇죠. 도함수의 판별식 f'x는 0에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죠. 근데 거기서 누군 제외해야 돼? 얘는 제외해야 돼. 이해해야 돼. 이해되지? 자, 그걸 쓰면 그냥 이렇게 쓸게. and 작거나 같으면서 fa가 0이면서 f'a가 0인 케이스는 제외하자는 거야. 이거 이해되니? 이거 not 부정이죠. 저 친구 제외하자는 거야. 우리 지금 이걸 식에다 쓸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논리로 받아들이라는 거야, 논리로. 다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극값의 곱이 0보다 작으면 되고요. 한 실근과 한 중근을 가지려면 극값 중 하나가 0이면 되고요. 한 실근과 두어 근을 가질래요. 그럼 사실상 이 친구는 정리를 해보자면 극값의 곱이 0보다 크거나 또는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상태에서 3중근을 안 가지면 된다지. 이해되겠니? 이 친구는 뭐라고 쓸래? 자, 굳이 쓰자면 쌤은 이렇게 쓸 것 같아. 굳이 쓰자면 이렇게 쓸 것 같습니다. 저는 함수값이 0이면서 도함수의 값도 0이 되고 이계도함수의 값도 0이 되는 어떠한 실수 A가 존재한다 라는 거지. 정확히 쓰려면 여기서 어떤 실수 A에 대해서 이런 말이 나와야 돼.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지? 이게 중요하진 않다. 근데 있잖아, 봐봐. 요 친구 봐봐. 좀 더럽죠? 그치? 그래서 저는 이 친구를 그냥 하나로 퉁칠 거예요. 뭐라고? 얘를 구하고 싶으면 여사건을 써라 라는 거야. 이해되겠죠?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 얘는? 극값의 곱이 0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을 전부 다 제외하고요. 3중근을 제외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사건으로 웬만하면 문제를 해결하라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쉽지? 이렇게. 자, 다음. 아니 이거 설명해야 되나? 이거 기초가 되는 내용인데 y는 fx라는 3차 함수가 있으면 너가 y는 0, 즉 x축과 만나는 교점이 fx는 0의 실근이다라는 간단한 말. 그치? 쌤이 아까 말로만 했는데 한번 적고 넘어갈게요. 당연한 말이죠? 뭔 말인지 이해해? 아, 지금 못 들었는데 한 번만 다시. 귀가 어떻게 됐어? 아 됐어. 오케이. 한번 다시 해줄게요. 그러면 얘가 3차 함수야. 아, 진짜 못 들었어요. 그럼 fx는 0이란 친구는 y는 fx와 y는 0의 연립 형태잖아. 네. 그러니까 이러한 3차 함수와 x축의 교점의 x좌표가 이 방정식의 실근이다 라는 거지. 넘어갈게요. 당연한 말이네. 그럼 저 fx가 3차 함수든 4차 함수든 상관없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제 4차로 가볼게요. 4차 함수의 그래프는 종류를 크게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4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완벽한 W가 있고요. 두 번째, W가 있고요. 세 번째, W가 있고요. 다음은 뭐 이런 형태가 있죠. 이런 형태. 이 형태는요, 이런 친구들을 전부 다 포함하는 형태예요. 이해되니? 그치? 극값이 하나밖에 없는 형태들은 다 전부 다 똑같은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친구들도 있겠네요. 이 친구를 생각해야 해야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얘 가져갈게요. 이 친구 따로 가져가고 이 친구 이렇게 가져갈게요.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하나씩 다 그려줄까? 하나씩 다 그려. 자, 가장 예쁜 형태죠. 얘는 어떤 애예요? 그렇죠.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게 되는 거지. 근데 이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 형태는 완벽한 W밖에 없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이런 형태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 형태만 다 한번 보자 이거야. 이런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거죠. 이게 다 서로 다른 내실근이야. 그럼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게 하는 판별식 역할은 누가 할까? 또 극값이 하게 되는 거야. 극값에 부호가 하게 되겠지. 근데 얘들아, 이런 애들을 피해야 되는 거야 지금. 그지? 그럼 어떻게 이야기하면 될까? 첫 번째,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여서 극대값 하나를 갖는다고 가정하는 거야 일단. 그러면 극대값은 일단 뭐여야 돼요? 양수여야 돼요. 그 상태에서 두 개의 극소값이 둘 다 음수여야 되죠. 이해돼요? 둘 다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둘 다 볼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냥 더 큰 극소값만 생각해 보면 된다는 거야. 얘와 더 큰 극소값의 곱이 어때요? 0보다 작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납득이 되시죠? 그렇구나. 그럼 다음은 이제부터 중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중근. 한 중근과 다른 두 실근이야. 정확히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에요. 이런 케이스는 뭐가 있지? 이런 케이스가 있을 거고요. 또 이런 케이스가 있을 거고요. 하나 더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총 이렇게 세 가지죠. 근데 세실근을 왜한 지금 5차예요? 지금 5차입니까? 내가 말 안 했다? 너가 말했다? 자, 갑니다. 뭐요? 자, 이 친구는 극대값이 몇이에요? 극대값이 몇이야? 벗어나! 지금 날 따라와. 극대값이 몇이야? 날 따라오라고! 극대값이 몇이야? 0이지. 얘는? 그렇지. 더 큰 극대값, 극소값이 0이야. 얘는? 더 큰 극소값이 0인지 3차 방정식이랑 비슷하게 써볼까? 극대값 곱하기 더 큰 극소값이 몇이야? 0이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지. 근데 이 친구 여기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세 가지 케이스를 분류도 해볼 수 있어요. 만약 4개의 실근이 이런 상태를 만족해. 중근이 2개의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럼 뭐라고 볼 수 있어? 극대값이 0이다라고 바로 써볼 수 있는 거야. 그죠? 이해되니? 진우 이해돼? 중근이 가운데 있고 양쪽으로 다른 두 실근이 벌어져 있어. 그럼 난 무조건 극대값이 0인 거지. 이해되지? 이런 개형을 만족해야 한다는 거야. 다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인 거야. 얘는 중근이 가장 작고 이런 형태면 얘인 거라는 거지. 이걸 이 근의 대소 비교를 통해서 그래프 개형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야. 1대1 매칭이 된다는 거죠. 다른 친구 없다 이거야. 그치? 다음입니다. 어떤 형태가 있죠? 두중근. 서로 다른 두중근 갈게요. 자, 우리 효진이가 선장님입니다. 지금. 완벽한 W죠? 상태에서 얘.
이런 케이스가 있을 거야. 얘는 뭐 할 말이 없죠. 완벽한 W에서 극소값이 몇이면 돼? 이렇게 써도 돼? 완더 극소값 0. 이거 조금 더 유식하게 표현해 볼까? 완벽한 W. 대칭은 얘 말고 하나 더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선대칭. 근데 선대칭이 두 가지가 있잖아. 이 친구랑 사중근 느낌의 그 친구가 있잖아. 지금 이 친구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어?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까요? 굳이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형태가 나온다라는 거지. 여러분 봐봐. 이게 얘도 있잖아. 3차랑 1차가 살아있을 수 있어. 얘가 Y축이어서 Y축 대칭이면 이렇게 나오겠지만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이해하겠니? 이해하겠니? 이게 정확히 말하면 K겠죠. 똑같이. 테일러 정리를 생각해봐. 이 형태로 X축 방향으로 일정한 평행이동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굳이 쓰자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 아닌 거야. 그냥 선대칭이다. 완벽한 W다. 라고 그냥 알아두자. 다음. 이제 무슨 중근 나와야 돼? 3중근 나와야 돼. 3중근. 3중근과 그럼 근 하나 남았으면 그 친구는 실근이야 허근이야? 무조건 실근이겠지. 다른 한 근. 뭐야 이거? 인도 아프리카지? 이런 형태가 되겠네. 따로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다음 또 어떤 형태가 있을까요? 네 근이 있잖아. 근이 4개가 있어. 그러면 전부 다 실근인 케이스 남았어 안 남았어? 지금 이야기할게. 안 남았어. 서로 다른 4실근 했고요. 하나만 중근인 거 했고요. 둘 다 중근인 거 했고요. 하나가 3중근인 거 다 했어요. 여기까지가 전부 다 실근인 케이스야. 이제부터는 누가 등장해? 허근이 등장하는 케이스야. 그럼 허근이 2개 아니면 몇 개야? 4개겠지. 근데 허근 4개면 뭐야? 이거 케이스가 너무 많아. 그지? 너무 많아.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돼? 내 허근은 뭐야? 이따 갈게. 2허근부터 할게요. 그러면 중근과 2허근이 있어.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아, 나 하나 안 했지. 4중근 안 했네? Sorry. 여기다 쓸게요. 이런 형태겠죠? 4중근. 하품 보소. 아니. 다시. 중근과 2허근이야. 형태가 어떻게 있어? 그치. 더 작은 극소값이 0이다라고 하면 돼요. 더 작은 극소값이 0이다. 근데 이건 언제야? 극소값이 2개일 때죠. 즉 극값을 3개 가질 때야. 근데 또 어떤 케이스도 있어. 극값이 하나일 때도 있잖아. 그치? 극값이 하나면 얘가 0이면 되겠죠. 그치? 극소값이 0인데 4중근은 아닌 케이스지. 이런 케이스는 전부 다 이런 애들인 거야. 다음 4중 내허근은 어때요? 그냥 극소값이 0보다 크면 되죠. 어떤 극소값? 더 작은 극소값. 하나만 있어도 되고요. 이런 케이스인 거야. 자, 그러면 항상 이런 생각을 해줘야 돼. 3차 방정식도 마찬가지고
4차 방정식도 이 중에서 한 친구는 있잖아. 여사건으로 구할 생각을 하면 돼. 하나는 여사건으로 구하고 나머지는 특별하게 외워주면 되지. 이 친구 어때? 외울만 하죠, 그쵸? 외울만 해요. 이 친구 어때? 외울만 하죠, 그쵸? 이 친구 어때? 약간 이제 좀 약간 애매하죠? 아 그래? 않아요? 아 그래는 반말이야? 저 친구는 할만하죠, 그쵸? 걔는 아니 근데 얘가 더 할만한 거 아니에요? 이거 할만하잖아. 근데 걔는 완벽한 W가 더 할만한 거 아니에요? 어떤 게? 서로 다른 중근. 이 친구야? 아 근데 이 친구는 선대칭이라는 거 하나만 알고 여기서 또 구분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보단 나 그래도 아직까지. 이거 어때? 괜찮지. 이거 어때? 이거 어때? 다 안 괜찮아. 씨. 아니 두 개만 안 괜찮은 건데. 반말하지 말라고. 씨. 야, 이건 이 친구랑 이 친구 중에 누가 더 애매해요? 구하기가? 두 학은 얘가 더 애매해요? 얘가 더 애매해요? 얘가 더 애매해. 둘다 애매한. 모르겠는데. 쌤이 보기엔 있잖아. 얘가 애매해요. 제가 보기엔 얘가 애매합니다. 이거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이 친구는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문제가 안 나와요. 뭔 말해? 그냥 문제가 안 나와요. 그냥 이 친구가 애매한 친구예요. 얘한테 여사건을 부여할게요. 이렇게. 근데 있잖아. 허근 갖는 케이스는 보통 안 나온다고 보면 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를 주류로 잡아보자고. 그럼 이 중에서는 여사건을 누가 가져갈까? 삼중문과 쟤야? 쟤 탈락이지 무조건. 쟤 너무나 예뻐요. 얘 어때? 예뻐요. 얘 어때? 얘 어때? 별로예요. 얘 어때? 탈락이야 얘도. 그치? 그럼 얘랑 얘 중에 하나야 이제. 누굴 외우고 누구를 여사건으로 빼버릴까 이거야. 얘들아 여사건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가장 까다로운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여사건은. 다른 친구들 전부 다 조사해서 걔네 빼고 다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뜻이거든. 누굴 가장 까다로운 친구로 남겨놓겠냐 이거야.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가장 문제로 덜 나올 친구를 선택해야 되는 거야. 걔 빼고 다 외우면 되는 거거든 그냥. 그렇잖아? 그럼 여러분들한테 얘가 자주 나올까? 얘가 자주 나올까? 1번, 2번. 얘가 자주 나와, 얘가 자주 나와. 1번, 1번이 더 자주 나와? 2번, 넌 문제 좀 더 풀어야겠다. 2번. 제가 더 자주 나와. 그렇지? 그러니까 이 친구를 남겨버리는 거야 그냥. 이 친구 여사건 취급해버려요 그냥. 근데 자주 본 거 같은데? 많이 보시고 이런 형태로 정리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은 꽤 쉬워. 근데 4차 방정식은 케이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첫 번째, 이건 확실하게 외우세요. 서로 다른 내시근을 가지려면 극대값과 더 큰 극소값이 부호가 반대여야 합니다. 다음, 하나의 중근과 다른 두 시근을 가지려면 극대값이 0이거나 더 큰 극소값이 0이어야 한다. 여기까지 확실하게 암기하면 돼요. 이제 여기로 가면 어때?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내신 대비 하려면 저라면 다 외우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다음 허근을 갖게 되면 뭐 이런 애들밖에 없다. 쉽죠? 이 정도면? 뭐 어려운 건 크게 없어요. 영상 있잖아. 아니 일단은 언제 올라올지 이 아이가 이 사진을 다시 볼까요? 다시 봅니다. 자, 여기까지가 방정식에 관련한 이야기였어요. 이제 부등식 관련한 이야기를 해봐야겠지? 자, 부등식 하면 제가 또 할 얘기가 한 가지 있어요. 음식이 먼저 맞지 않아요? 저라노. 원래 부등식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fx가 0보다 크다를 해결하고 싶어. 그럼 첫 번째, fx는 0이라는 방정식을 풀어요. 두 번째는 그렇죠. y는 fx의 그래프를
추론하는 거죠. 그래프 추론. 예를 들어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첫 번째로 x축과의 교점에 x좌표를 조사한다. 이게 방정식을 푼다잖아. 그 다음 그래프를 그려서 얘보다 위인 곳이 언제인지를 따진다는 거죠. 이게 부등식의 기본적인 풀이야.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부등식 뭐 배웠어? 2차 부등식 배웠어. 2차 부등식. 근데 너네 2차 부등식 이렇게 풀어? 이거 푸는데 너는 0이 근이 1이고 2고 이 친구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요쪽이면 1과 2 사이네 이렇게 풀어? 아니잖아. 너는 어떻게 풀어? 얘 보고 1 조각 미만 이러잖아. 그 이유가 뭐야? 그래프가 빠르게 그려진다. 간단하기 때문이야. 그렇죠? 그래프가 간단하기 때문이야. 그럼 수학적으로 어디까지를 간단한 그래프로 볼 거냐는 거야. 1, 2차. 일단 1차 간단하죠. 2차 간단해요. 그죠? 간단해요. 다음 3차 적당히 간다. 불편하다. 아, 어렵다. 진짜 쉽지 않네. 간단한가요? 아니요. 수학적으로 고등교육에선 간단하다고 보지 않아요. 간단하다의 기준이 뭐야? 공식을 외우는 것들이야. 2차 부등식까지 외우죠. 맞니? 3차 부등식 안 외워요. 그래프 그려서 추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3차 부등식과 4차 부등식은 그래프 추론이 항상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 수 1에서 또 뭐 배웠었어? 지수 부등식 배웠죠. 지수 부등식 간단해요? 어떻게 생각해야 돼? 내가 그거 외웠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2의 x제곱이 2의 4제곱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x는 4보다 어때? 외웠다. 그지? 이해가? 외웠었다. 간단한 거야. 왜 간단하다고 해 얘는? 증감성이 단조로워요. 증가하면 계속 증가하고 감소하면 계속 감소하잖아. 그럼 뭐도 마찬가지야? 로그도 마찬가지야. 삼각 어때? 그리 간단하지 못해. 그래서 뭘 그려버려?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지. 자, 그럼 간단한 거 정리해보자. 1차 함수 간단해. 2차 함수 1차 부등식 간단하네. 2차 부등식 간단하네. 3차 부등식 간단하지 않아. 그래프 그려야겠다. 4차 부등식 간단하지 않아. 그래프 그려야겠다. 5차 부등식 안 나와. 안 나와. 그렇죠? 6차 안 나와. 다시 지수 부등식 간단하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케이스를 외웠어요. 몇 가지? 3가지 있었어요. 3가지 있었어요. 지수를 갖게 할 수 있는 경우, 밑을 갖게 할 수 있는 경우, 같은 꼴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로그 부등식, 진수를 갖게 할 수 있는 경우, 밑을 갖게 할 수 있는 경우, 같은 꼴이 반복되는 경우, 지수에 로그가 있는 경우. 아유 씨. 삼각 부등식, 기억날 것 같아. 삼각 방정식을 하나밖에 안 했어. 우리 뭐 sin x는 k다 이 형태밖에 안 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sin x가 k보다 크다 형태만 했죠. 이걸 구하기 위해서 뭘 했어? 그래프를 그려냈었어요. 아, 수원 복습이. 그랬었죠. 간단한 거 뭐 있다고? 그냥 생각할 수 바로 답을 할 수 있어야 돼.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 지수 부등식, 로그 부등식 끝이야. 오케이? 유리 부등식은 간단하지 않아요. 안 배웠어. 안 배웠어. 야, 효진아, 너 이거 풀 때 너 얘 그래프를 보냐? 어떻게 구해? 넘겨요. 얘를 넘기잖아. x 범위 구해가지고. 그쵸? 그런 식으로 조사하시면 돼요. 아주 즐거워. 배운 거 아닌가요? 넘기는 거. 자, 다음 그러면 이제 부등식의 풀이. 부등식의 활용이라고 부르는데 A. 너 작년에도 그 얘기했다? 방정식 A? 이러면서. 아니 저기 맞다고요? 네, 맞아요. 교육 과정에 정확히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요? 부등식 A 활용이에요. 얘는 뭐 할 거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어떻게 밝힐 것이냐 이거야. 모든 x 값에 따라서 다 구할 거냐 이거지. 그러지 마라. 어떻게 하면 된다? 얘 뭐랑 같은 말이다.
fx의 무슨 값? 최소값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밝혀주면 된다는 거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제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밝히고 싶으면 fx의 뭘 구해라? 최소값을 구하여 그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밝혀라 라는 거야. 그러면 모든 실수라는 말을 할 거면 얘는 3차는 아니겠지. 3차는 무조건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fx는 뭐라고 보면 돼? 그냥 4차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 따라서 무슨 극소값? 극소값이거나 하나면 그냥 극소값, 두 개면 더 작은 극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밝혀주면 돼요. 그럼 3차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그쵸? 3차는 그럼 어떻게 나오겠어요? 구간을 제한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는 이제 어떤 구간에서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야. 어떤 구간에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밝히고 싶어. 그럼 그 구간에서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밝혀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건 최소값이 뭐 할 때의 이야기야? 존재할 때의 이야기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 하면 열린 구간을 잡아볼게. 이렇게. 그럼 최소값이 존재하니? 존재하지 않죠. 열린 구간이면. 하지만 여기가 경계가 된다는 것쯤은 알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그럼 등호를 붙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 감안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것이 부등식의 활용이에요. 자, 저는 웬만하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토요일에 직선 운동을 나가고 싶은데 그래서 문제를 좀 풀게요. 그러니까 직선 운동 나가는 것보다는 방부등식 문제를 같이 좀 풀어보고 일주일을 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여유롭네. 숙제가 과제는 방부등식 전부 낼 생각이에요. 안 되죠. 넘어가면 안 돼요.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가지면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뭐면 돼? 넘겨야죠. 뭐면 돼? 뭐가요? 내 말 듣고 있어?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뭐여야 돼? 0보다 0이어야죠. 0이어야겠지. 그럼 이 친구 어차피 상수항에 있지. 네. 그럼 미분하면 k 사라지죠. 3x제곱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x가 몇이야? 풀마 1이죠. 그러니까 fx를 애초에 지정을 했어야겠지.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마이너스 k라고 지정하면 f 마이너스 1 곱하기 f1이 몇이면 돼? 0인 k 값을 조사하라 이거야. 그럼 얘 k에 대한 무슨 방정식이지? 2차 방정식이겠지. k가 1차잖아. 그치? 따라서 이 2차 방정식을 풀면 끝나는 거지. 그치? 이게 첫 번째 풀이야. 다음 두 번째 풀이는 뭐가 있겠어? 그래프 추론. 그치? 이 친구의 극대값과 극소값을 조사하는 거죠. 그냥 1 넣고 마이너스 1 넣어서 그 값이 k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첫 번째 풀이를 듣고 나서 두 번째 풀이를 들었어. 그럼 뭐가 더 간단해 보여? 첫 번째가 간단하다는 게 느껴져? 그치? 그러면 두 번째 풀이는 언제 사용하는 걸까? 기억나니 여러분? 2차 방정식에 근해 분리 있지? 쌤이 채윤이 이거 보내주긴 했는데 안 보내줬네? 근해 분리는 언제 사용하는 거야?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을 때 사용하는 거야. 그냥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0 너의 근이 뭐시기 라고 나와 있을 때 근해 분리는 사용하는 거야. 근데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라는 이러한 범위 제한이 생겨버리잖아? 그럼 이건 뭐가 필수가 돼? 그래프 추론이 필수가 돼요. 오케이? 어떠한 방정식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의역이 제한돼. 물론 방정식엔 정의역이란 말이 쓰이면 안 되지만 x의 범위가 제한돼 버리면 이 친구는 그래프가 필수가 되는 거야. 그걸 기억해. 알겠지? 따라서 여기 앞에 x에 대한 방정식이 아니라 1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 x에 대하여 이런 말이 붙어버리면 이 친구는 k가 어디 붙어야 돼? 오른쪽에 붙어서 이 친구의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내는 것이 먼저인 거야. 오케이. 그 상태에서 이 k가 어디에 위치해야 되지? 라고 그래프 추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가 뒤에 문제에 나와 있을 거예요. 이따 풀도록 하고요. 7번으로 넘어가서 자, 이 친구 한 개의 양의 실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의 실근을 갖도록 해달래요. 그럼 저 K값 때문에 이 친구의 그래프를 확실하게 그려내기가 힘든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K를 어디로? 우변으로 이항해놓고 그래프를 먼저 정확하게 그리라는 거야. 근데 그래프 그리는 데 있어서 그래프 그리는 데 있어서 X로 묶고 나면 이렇게 되어서 인수분해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해요? 도함수를 구하세요. 그냥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여러분 이거 익숙해지셔야 돼. 이거 제가 여러분 예시에서 제가 처음에 3차 함수 그래프 그릴 때 이거부터 그렸던 거 기억나요? 똑같아요. 식이. 이런 형태 익숙해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x로 묶고 나면 근이 뭐가 돼? 3과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f-1과 f3을 조사하시는 거야. f 뭐야? 이게 f야 이게. 이게 f예요. f-1이 몇이고 몇이야? 표정 봐자. 뭐가 끄덕끄덕이야? 뭐? 따봉충.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5. F3은 제발 27 마이너스 27 하지 말고 그냥 마이너스 27. 이 친구 x제곱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는 인수로 있죠. 앞에 거. 그러니까 사라지는 거야. 마이너스 27이다.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여기가 마이너스 1,5 여기가 3, 마이너스 27이 돼요. 그럼 여기 어딘가에 이제 y는 몇? 마이너스 k가 이렇게 쫙 그어질 거 아니니 그때 얘와 만나는 이 세 개의 점, 교점의 x좌표가 바로 너의 근이 되겠죠. 근데 그럼 그것 중 얘는 무슨 근? 양의 실근이고 너네 둘은 음의 실근이라는 거예요. 됐지?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y축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니? 그럼 y축을 딱 잡았을 때 y는 마이너스 k가 너보다 어디 있어라? 위에 있어 달라는 거지. 이 교점보다 위에 있어 달라. 이렇게 있을 때 위에 있어 달라. 여기 0에서의 함수값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게 보이시죠? 0에서의 함수값 몇이야? 0이었죠? 그치? 원점 이렇게 지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k는 0보다 어때라? 큰 쪽에 있어 달라. 그리고 뭐보다는? 5보다는 작은 곳에 있어 달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추론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네요. 1번. 할 수 있겠지. 8번. 어때? 이게 다른 문제야? 그냥 똑같은 문제지 거의. 같이 해볼게요. 넘겨요.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가지고 있어도 되지만 넘겨도 상관이 없죠. 이렇게. 그럼 이 친구 그래프는 이쁘게 그려지겠죠. 딱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걸 보아하니 여기가 몇이야? 루트 3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 그럼 극대는 마이너스 1 극소는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의 근과 한 개의 양의 근이니까 또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사이에 k값 k-1의 값을 가져달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함수값 뭐예요? 대입해요. 마이너스 2 플러스 4네요. 따라서 k-1은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가 되겠죠. 맞습니까? 네,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이 말이 없으면 여기에 등호가 붙겠죠. 그렇죠? 그래서 k는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 그러면 2, 3, 4니까 답은 3번이 되겠어요.
9번이에요.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고 뭐고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반대이고 곱해서 0보다 작고 세실근의 곱이 양수, 세실근의 곱이 양수, 음수가 짝수게. 그렇지. 그럼 전부 다 양수거나 풀마마가 되어달라 이런 얘기지. 할 수 있겠지? 넘어갈게요.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11번이에요. 어때? 이제 뭐가 되고 있어? 범위가 제한되고 있지, 슬슬. 그렇지? 자, 첫 번째. 일단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팁을 좀 드리면, 자, 3차 함수면 보통 이런 형태로 식이 주어질 텐데, 여기서 만약 첫 번째 b가 0이에요. 그럼 식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얘랑 얘 중에 하나가 0이잖아? 그럼 그래프가 꽤나 간단해져요. 얘가 0이면 얘네들을 뭘로 묶어? x로 묶어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얘가 보통 뭐가 일어날까요? 합차공식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뭐가 돼? y축이 돼요. 여기가 x축은 아니고요. 얘가 y축이고 여기가 같은 간격만큼 벌어져서 얘가 y는 d가 되겠죠.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c가 0이면 뭘로 묶여요? d 제외하고 x제곱으로 묶어요. 그럼 ax 플러스 b가 되면서 이 친구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 이제? 이런 데에 y는 d라는 친구가 이제 잡히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걸 알고 갑시다. 지금 보니까 이 차항이 안 보이죠? 그럼 바로 특징 잡아서 그래프 그릴 생각 하시면 돼요. 보니까 x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2분의 1이죠. 그쵸? 그럼 이 친구는 여기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아니지. 그럼 얘는 그래프 특징을 알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 해야 돼? 도함수를 구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이런 친구는 도함수를 구해봐도 0이 되는 값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보통 이렇게 생긴 친구들이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굳이 케이스 나눠볼까? 여기서 얘가 합차공식이 일어나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얘가 합차공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 이렇게 생겼다는 뜻이 된다는 거지. 만약 얘가 0이야. 그럼 애초에 이렇게 안 했겠지? 그치? 얘네 둘 다 0이면 그냥 이렇게 생겼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이런 케이스는 이런 그래프고 이런 케이스는 이런 그래프다라는 거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웬만한 건 지금 말씀드렸어요. 얘도 2차항이 안 보이지? 근데 넘어오면 뭐다? 3차항과 1차항의 개수의 부호가 반대네. 그럼 바로 이런 느낌이라는 걸 알고 여기 싹 긋고 여기가 5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지. 근데 이 친구 여러분 이 B와 C가 뭐의 배수로 나오는 게 가장 자연스러울까? 3의 배수로 나오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상황이에요. 가볼게. 이 친구 예를 들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는 x제곱으로 묶으면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3이 되지. 그럼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y축이고 얘가 몇이야? 3이죠. 그래서 2대1에서 얘가 정수 콤보로 나와요. 또 x세제곱 마이너스 3x는 어때요? x로 묶고 x제곱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 여기가 루트 3이 돼서 극대극소 포인트가 정수 콤보가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친구와 이 친구의 비율이 a분의 b가 3의 배수가 나오면 예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쌤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느낌이야. 쟤네가 3의 배수가 나오잖아?
그럼 마치 인수분해가 예쁘게 되는 2차식을 만난 느낌을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형태 만나면 여러분 답인갑다 라는 생각 들잖아. 그렇지? 그것처럼 얘네 이거 식을 구해봤더니 얘네가 3의 배수 콤보가 나와? 아 그럼 얘 아마도 맞나 보다. 내가 계산 실수 안 했나 보다 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반대로 나오지 않았어? 식이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면 뭐 해보는 거야? 도함수를 구해보는 거야. 근데 도함수도 인수분해가 안 돼? 뭔가 잘못됐나? 라는 의심을 해봐야 된다. 그렇다고 무조건 답이 아니라는 건 아니고, 특히 양정은 응? 거기까지 뭐? 뭐라는 거야? 안 된대요. 거기까지 안 낸다고? 한번 보자. 13번 이제 4차예요. 무슨 근 가진데? 서로 다른 세실근 가진데 그럼 하나가 허근이야? 말도 안 되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가 중근이라는 거죠. 그럼 뭐야? 극대값 곱하기 더 큰 극소값이 0인 거야. 이 바로 생각할 수 있겠어? 생각할 수 있을 때까지 개념 학습을 진행해 주세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이 중근이 다른 실근과 대수 비교가 어떻게 된다라는 말까지 나오면 그래프 개념까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야 돼요. 가보자. 이 친구 지금 뭐 해달래 얘들아? 봐봐. 이거 봐. 뭐 해달래? 이건 미분을 해달라는 거지. 그치? 4x 세제곱 플러스 8x 제곱 마이너스 20x 마이너스 24 4로 묶이네.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 뭐 대입해요? 마이너스 1 같지 않아? 맞네요. 얘들아 이거 마이너스 이거 아직도 조립제법 이렇게 때리니 혹시? 때리죠? 이게 아니라 이게 안 보이면 채윤이 가만히 있네? 때리지 않아? 그치? 아 해도 돼. 해도 되는데 바로 어떻게? x 플러스 1 쓰고 개수 비교한다고 생각하고 때려요. 여기 뭐 쓸까? 왜 1이에요?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0이 되더라 이거지. 아 그걸 먼저 확인하고 조립제법으로 개수하는 게 아니라 x 제곱 때려. 그럼 여기 x 제곱이지. 그럼 여기 플러스 x 나와야 x 제곱 하나 더 나와서 얘가 맞춰지고요. 그럼 여기서 또 x가 나오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6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4 곱하기 x 플러스 1,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과 2가 극값 포인트라는 거죠. 그지? 그러면 너랑 너가 있는데 이 가운데 있는 값 얘가 무슨 포인트야? 극대 포인트죠. 맞아요? 얘 극대 포인트예요. 가운데 있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1에서 누가 더 멀어요? 얘가 더 멀죠. 그럼 얘가 더 작은 극소값이에요. 이해돼요?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3이고 이어서 변곡점이 아래로 내려와 있잖아. 그럼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더 많으니까 이 친구는 요런 그래프를 갖는다는 거야. 그러면 나는 얘를 쓸 필요가 없다는 뜻이 되는 거지. 즉 f-3, f-1 너가 0이 되도록 하는 k값을 조사하라는 거야. 이해되니? 이렇게 쓸 때의 k는 뭐야? fx에 함께 잡혀져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게 첫 번째 풀이죠. 두 번째 풀이는 이 친구를 넘긴 상태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조사하고 그 값에 k를 갖다 박으면 되는 거야. 뭐가 더 편하다? 얘는 fx에 가져가는 것이 편해 보이죠. 근데 언제는 쟤를 넘겨야 된다? 범위 제한이 생기면 필히 넘겨야 된다는 거야. 똑같죠. 3차 함수랑. 그렇지? 15번. 오직 하나의 실근. 오직 하나의 실근. 이 실근은 무조건 무슨 근이야? 중근일 수밖에 없어. 4차 함수는 절대 하나의 싱글을 못 가져요. 하나의 싱글이요? 열받네 갑자기. 하나의 실근을 가지도록 이거는 중근 아니면 무슨 근? 4중근, 4중근. 3중근은 불가능해요. 그렇죠? 3중근을 가지면 하나도 실근이어야 됩니다. 그런 형태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서로 다른 4개의 실근.
또 가볼까요? x제곱으로 묶고 싶나요 혹시? 인수분해 돼요? 얘들아 잘 들어봐. 되면 네가 어쩔 건데 어? 되면 너가 뭘 할 수 있냐고. 아니 돼서 만약에 여기가 0이고 여기서 접하고 이렇게 생겼다고 쳐보자고. 그럼 여기 이렇게 이렇다 쳐보자고. 우리 어차피 얘 구해야 되지 않냐고. 얘는 이거 비유관계 있어? 없다고요. 이건 도함수가 필수야. 그치? 그러니까 3차 함수에서 꽤 좀 친다고 4차 함수에서 나대면 안 돼요. 4차 함수 웬만하면 도함수 구하면서 갑니다. 12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마이너스 24x 12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이네요. 그럼 마이너스 1, 0, 2네요. 그럼 나는 얘랑 얘만 쓰겠죠. 바로 보이니? 극대와 최고차항계수 양수죠? 극대와 가까운 극소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너와 너의 곱이 0보다 어떠면 돼? 0보다 작아서 부호가 반대면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풀이가 꼭 필수는 아니죠. 그냥 첫 번째 풀이론 뭘 생각해? 그래프를 그려. 그 상태에서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근데 그 과정이 마치 뭐랑 같냐면 2차 방정식을 푸는데 2차 함수를 주구장창 모든 문제에서 그리고 있는 거랑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치? 그럼 여기선 근해 공식을 외우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빠르게 푸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렇게. 결국 여기 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쭉 넘어보자. 그럼 이런 fx는 gx 이런 건 어때? 아까랑 똑같이 저렇게 두고 풀면 안 되겠죠? 한쪽으로 전부 다 넘기는 거지. 그래서 fx-gx를 뭐라 잡어? 하나의 함수로 보는 거야, 이렇게. 자, 물론 이렇게 할 때도 k라는 친구를 넘길 건지 넘기지 않을 건지를 의심해 봐야겠지.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 아까랑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어. 뭐죠? k가 상수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다 넘어와서 3x 세제곱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6은 0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3x 세제곱 마이너스 6은 kx로 볼 것이냐, 케이스를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보자 라고 한다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가 되고 싶어요. 그럼 난 뭘 알아야 돼? 극과 포인트를 알아야겠지. 그래서 도함수를 구해보면 9x제곱 마이너스 k는 0이라서 x는 풀마 3분의 루트 k가 되죠. 어때? 괜찮아 별로야?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대입해 볼 만해요. 그죠? 뭐 그렇게 더럽진 않다는 거지. 왜? 여기 어차피 대입을 해보시면 x로 묶이지. 그러니까 루트 k로 하나 묶이고 나면 얘 x 제곱 쓰지 않아? 어차피 k 써요 여기서. 상관이 없어. 할만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봐야 돼요? 이 친구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그럼 이 상태에서 얘는 무슨 뜻이야? 어딜 지나는? 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k인 직선이다. 이런 얘기잖아. 그럼 얘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하나에서 접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접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요거밖에 없죠. 이렇게. 이해됐니? 그러면 이 문제는 어디로 가는 거야? 도활? 도함수 활용 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풀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풀어야 돼? 접점의 좌표를 t, ft라 잡고 기울기가 k다 라고 가정하면 뭐 이 친구 미분하면 9x제곱이네. 그러면 9t제곱에 x-t 플러스 3t 세제곱 마이너스 6이라 잡고 너가 어딜 지나? 0,0을 지난다 라고 해서 이 t값을 조사하는 거지. 이해갔니? 그리고 그 t를 여기다 대입했을 때 값이 k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거야. 됐지? 그럼 야,
이제 나한테 이제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어. 뭐야? 이 K라는 개놈 새끼가 상수항에 있다가 1차로 기어 올라왔어. 어떤 걱정이 있어? 이 새끼 또 기어 오르면 어떡해? 2차까지 올라오면 어떻게 하냐는 거야. 그지? 걱정이 되겠죠. 첫 번째, 2차로 올라오면 대수로 풀면 어때? 좀 나.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야. 어차피 얘도 x가 k에 대한 식으로 나오고 얘가 2차로 갔으면 여기 1차항의 개수에 나오겠죠. 도함수에는. 어차피 또 그러면 x는 k에 대한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지. 어차피 어려운 건 매한가지라는 거야. 둘 다 쉽다는 건 아니지. 어려운 건 매한가지다. 그럼 여긴 어때? 이제 제가 몇 차가 돼? 우변으로 k를 가지고 있는 친구를 전부 다 넘기면 2차가 돼버려. 그러면 저 2차 함수가 k 값에 대해서 어떤 그래프 개형을 갖는지 파악하기가 꽤 어려워지겠지. 어려워지겠죠? 첫 번째, 얘만 있고 여기 없으면 이 얘기잖아? 그렇지? 할만하다. 근데 이 친구애도 나와버리면 이제 사고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미정계수가 1차까지 나오잖아? 그러면 내가 아는 수준이야. 근데 2차 이상까지 침범해버렸어. 그럼 얘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지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해결하기 너무 껄끄러운 형태인 거죠. 그럼 문제 어떻게 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플러스 예를 드는 거야. k 플러스 1x 마이너스 5는 0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는 있잖아. 문제로 나오지 않아. 이럴 때 맨날 어떻게 나오는 줄 알아? 이렇게 나와 문제가. 그럼 어떻게 해버려? k로 나누고 시작하는 거야. k로 나눠서 너네에서 k를 없애버리는 거야. 그럼 k가 전부 다 어디로 가? 1차 이하의 항으로 전부 다 들어가. 그래서 걔네를 넘겨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그렇게 안 되는 문제는 어떻게 한다? 안 나온다. 그렇지. 그게 정답이야. 안 나온다. 그건 우리의 역량을 벗어나는 문제예요. 근데도 나왔다는 건 무슨 뜻일까? 그건 대수로 풀어낸 뜻이야. 그래프 추론이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느낌. 자, 정리를 해드릴게. K가 첫 번째 상수항에 등장해. 무슨 말이야? easy. 그지?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난이도를 높이고 싶어서 뭐라는 거야? 범위 제한이 들어오게 되는 거야. 이제. 그럼 우리는 뭐가 강제됐어? 뭐가 강제됐어? 그래프 추론이 강제된다. 됐니? 다음 두 번째. 1차항에 들어오게 됐어.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직선과의 위치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게 되는 거지. 또는 대수야. 이건 쉽지 않은 길이죠. 보통. 이쪽의 길을 가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접선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도알 1으로 넘어가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 다음 세 번째. 2차 이상의 개수가 등장했어. 그럼 가장 일반적인 게 뭐야? 나누는 거야. 나누어 삭제해버리는 거지. 그냥 똥을 저 우변으로 뿌려버리는 거야. 그냥. 우변도 개같이 생겼겠지. 근데 얘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낫다는 거지. 근데 그것도 안 돼. 그게 안 돼. 안 돼. 그럼 뭐야? 이 문제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선생님 실력이 부족해. 선생님이 여기까지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대학 수학은 잘하겠지. 근데 고등수학 문제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조금 역량이 부족한 사람인 거야. 이해돼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문제를 여기까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대수적으로 풀면 풀리는데 그래프를 생각하면 개더러운 문제가 돼버리는
안 좋은 질의 문제라고 생각해야 돼. 그럼 걔는 뭘로 푼다? 대수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야. 쌤이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똑같이 이야기했어.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 얘기 있지. 만약 두근이 뭐 1보다 크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와. 범위 제한이 없어. 그럼 문제 뭘로 풀어? 근해 분리로 풀면 돼. 공식으로. 물론 이렇게 안 풀어도 돼요. 어떻게 풀어도 되죠? 그래프 추론해서 문제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한이 있어버리면 어떻게 풀어? 그래프 추론으로 문제를 풀어. 근데 가끔 가다가 제한이 있는데도 그래프가 정확하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엔 뭘로 풀어? 근해 분리 때리면 답이 나와. 범위 제한이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야. 질이 안 좋은 문제인 거야. 같은 결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해됐지? 차수만 3, 4차로 늘어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차 함수에서 많이 경험해봤으면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어렵죠? 할 수 있겠지? 웬만한 건? 이해가 안 되면 날 막아야 돼. 알겠지, 효진아? 이해했어요. 이해됐어. 무시하는 거 아님. 감사합니다. 41번. 자, 부등식으로 넘어가 보자. 얘들아, 오늘 직선 운동까지 과제 내면 다음 주까지 좀 많을까? 많을까? 어때 채윤아? 나 채윤이가 다 해온다고 생각하지 않아, 솔직히. 뭔가 느낌이 슥 남겨올 것 같아. 내 예상을 깨줘?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만 하지 말고 해줘. 네. 그렇지. 효진이가 1등급 도전하듯이 1등급을 목표로 하듯이 목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목표로 하는 거야. 그래, 넌 1등급 맞을 사람이야. 당연하죠. 41.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예가 항상 성립하도록 해라. 무슨 값 구한다? 이 좌변 fx로 잡고 fx의 무슨 값? 최소값을 구한다.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로 가는 거야. 그럼 이 친구 뭐 해봐야 돼? 미분해봐야겠네. 뭐야 이거? 예쁘게 안 생겼네? 아, 예쁘구나. 예쁘구나. 뭐 대입할 거야? 마이너스 1? 그럼 x 플러스 1 쓰고 지금 연습해봐. 여기 봐. 집에서 안 풀라고 그냥 다 써놓는 거 봐 그냥. 저 안 봤었어요. 여기 봐. 여기. 여기 x제곱 쓸 거지? 그럼 x제곱 나왔지? 여기 3x제곱이잖아. 여기 몇 써? 마이너스 4 써야겠지? 마이너스 4. 그래야 마이너스 4 대 마이너스 3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4x가 나오지. 그럼 여기서 플러스 몇 나와야 돼? 4x가 또 나와줘야 되지. 그럼 이렇게 맞추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4 나오면 맞는 말이었다. 이런 얘기. 확인은 항상으로 하죠. 그렇지. 얘로 확인하면 돼. 마지막에. 검산 느낌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죠. 그럼 지금 어떻게 생겼어? 어떻게 생겼어? 마이너스 1 이해가지고 흐야 이렇게 생겼지. 그럼 이거 4차 함수 어떻게 생겼어? 후아 이렇게 생겼네.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그냥 쉽게 여기의 함수값만 조사하면 된다는 거야 이제. 마이너스 1 대입해 a, 마이너스 1 대입해 플러스 1, 플러스 4,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1. 이게 극소값이죠. 얘가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a는 1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답은 11이죠. 마찬가지로 a의 최소값을 구하라며. 그럼 결국에 이거 뭐야? 등호 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그럼 얘가 등호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이야? 너가 이렇게 낸다는 뜻이죠. 이렇게. 되었니? 자, 간다. 잘 들어요. 잘 들어요. 이게 좀 심화예요. 심화.
근데 얘들아 결국에 그럼 얘가 최소값을 갖는다는 건 x축에 뭐 한다는 거야? 그렇지, 접한다는 거야. 그지? 그럼 이 친구가 어디선가는 접한다는 거죠. 1 인수로 갖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해요. 되겠니 이거? 유추할 수 있겠어? 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가 접한대. 그럼 얘 몇이야? 9. 졸라 쉬움. 얘가 x축에 접한대. 이렇게 되면서 루트 3이랑 마이너스 루트 3이잖아. 그럼 풀마 1이 극소 극대 포인트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대입해서 0. 이거 꽤 쉬워. 4차는 꽤 어려운 일이라는 거야 그게. 이해니? 근데 여기 봐봐. 한번 감을 길러보자. 여기 몇이었어? 마이너스 1이었지. 역으로 해서 감을 한번 길러보자는 거야. 그럼 얘가 뭘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x 플러스 1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에 그럼 역으로 가보는 거야. 이거 곱하면 몇이야? 2x 세제곱이야. 그럼 여기 몇 나와야 돼? 마이너스 6x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지. 그치? 여러분 이거 예상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거는 거의 예상이 불가능한 일이야. 근데 이 정도는 알 수 있지. 아, 얘가 정수가 나오잖아. 그럼 얘가 정수지. 그럼 당연히 얘도 뭐야? 정수지.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알 수 있어. 결국엔 있잖아. 결국엔 얘가 접한다는 뜻은 개수가 정수인 어떠한 거듭제곱, 완전제곱식과 개수가 정수인 어떤 2차식의 곱으로 무조건 표현이 된다는 거야. 그렇죠? 여기서 갑자기 생뚱맞게 이런 친구 못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맞니? 무조건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럼 결국에 우리 x 이런 거 친구 생각해봐. 우리 이런 거 생각해봐. 우리 이런 친구 잘 나와? 잘 안 나온다 이거야. 해봐야 이런 친구가 나오지. 2, 3 이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도 개수가 정수인 다항방정식을 벗어날 일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무서움,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할 수 있겠고. 자, 45번이요. 이제 제한된 범위가 나왔어요. 전체적인 틀이 잡히지? 방정식도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을 때, 그리고 제한되어 있을 때로 풀이가 나뉘고, 그리고 그 미정계수가 상수항일 때, 1차항에 있을 때로 케이스가 나뉘어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지. 부등식도 범위가 모든 실수일 때와 제한이 있을 때로 나뉘고, 계수가 상수항에 있을 때, 상수항을 벗어나서 1차항에 있을 때로 나뉘게 되는 거야. 똑같아. 자, 음이 아닌 모든 실수 x, x가 0보다 어떻대? 0보다 어떻대? 크거나 같대. 청개구리야? 크거나 같대. 이때 이 부등식이 성립해 달래요. 그러면 최소값을 또 구해야 되지. 근데 범위가 제한된 상태에서의 최소값이잖아. 그럼 이 친구는 뭐야? 그래프 추론이 필요한 거야. 근데 물론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그릴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거지. 예를 들어 범위 안에 극소만 하나 있을 때, 그러면 여기서 무조건 최소값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그냥 그래프 그리기 전 일단 그냥 같이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저 지금 3차, 4차 구분하지 않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요? 더군다나 다항함수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요. 예를 들어 0이 이렇게 있는데 얘보다 큰 곳에서 극값이 하나인 거야. 만약 그게 극대면 이 친구는 최소값을 절대 못 가져. 그치? 극소 하나 가지면 여기가 무조건 최소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자, 따라와.
자, 이 친구 그래프 그리면 아는 앤데 내가 이걸 또 써야 되나? 마이너스 3과 1이죠, 그렇죠? 3과 마이너스 아니에요? 아니. 뭐지? 잘못 생각했나 봐요. 지금도 잘못 생각하고 있잖아, 너. 두근의 합이 몇이야? 마이너스 2. 그러면 음수가 커, 양수가 커, 절대값이. 음수가 크겠지. 중3 때부터. 모욕해버리기. 얘랑 얘야, 그치? 그러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0이 여기쯤 있겠지? 범위 안에 극소 하나만 있지. 이 새끼 무조건 극소값이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만 조사하면 된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5네요. k 마이너스 5. 너가 0보다 크면 되더라. 답은 3번.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다 했다? 다음 48번. 그럼 얘는 어떻게 해? 마찬가지지. 이 친구도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때 이건 페이크에 불과하죠. 전부 다 넘겨버리면 되겠다. 그럼 전부 다 넘길 때 a를 또 이제 같이 가져갈지 아니면 우변으로 넘겨서 혼자 놔두고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지, 그러니까 대수적으로 풀지 그래프로 풀지 결정을 해야겠지. 그럼 이 친구는 범위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어차피 이 친구 상수항에 있으니까 같이 가지고 가는 게 낫겠네. 미분하면 어차피 없어지니까 넘겨버려. 3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a 플러스 3이네. 자, 이 친구 미분할 필요도 없는 거 보이지? 그래프가 너무 이뻐요. 얘 뒤에 빼버리고 x 세제곱 3x 마이너스 4죠. 그러면 이 친구가 y는 a 마이너스 a a 플러스 3이고 여기가 0, 여기가 3분의 4다. 마이너스 a 플러스 3 아니에요?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값이. 0 넣어봐. 여기 함수값이라는 거. 여기 함수값이 얘라고. 그지? 잠깐. 실력. 그럼 여기 3중근, 여기 실근, 여기 3대 1.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몇이야? 1. 이렇게 가져갈 수 있죠? 그러면 1에서의 그 함수값만 조사하면 된다는 거야. 몇이야? a 플러스 2네요. 그렇죠? 너가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다니까 너는 0이다 때려도 되죠. 최소값이면. 답은 마이너스 2네요. 나 내신 대비 때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 개 풀어준 게 좀 오랜만이네. (52번) 시간이 남는데? 속도 하자. 과제는 안 내도 개념만이라도 개념만이라도. 52번입니다. 한쪽으로 전부 다 넘겨야겠죠? 어찌 됐든 간에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10x. 범위 제한 있네요. a 냅두자. 인수분해 쉬워요? 인수분해, 자, 얘들아 잘 들어봐. 인수분해가 쉬우면 어쩔 거냐고.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쉬우면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인수분해 해서 뭘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미분해야 돼. 그러면 2로 묶어서 2x 세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다. 마이너스 1이네요. 그죠? 2 곱하기 x 플러스 1에 2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5네. 이렇게 맞나?
맞니? 아 마이너스 2x네.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2x. 그럼 이 친구 판별식 0보다 작네요. 그쵸? 실근이 없어요. 그 말은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생겼다는 거네. 그럼 마이너스 1이라는 극소가 여기 포함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극소, 최소값이에요. 그치?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을 조사하면 되겠네요. 1 플러스 3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7인가요? 네,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그럼 A가 어디 있어야 돼요? 얘보다 아래에 위치해야겠죠. 그럼 A는 마이너스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다. 이 정도면 많이 푼 것 같아, 그지? 네. 다음, 직선 운동. 속도와 가속도예요. 자, 근데 제가 단원에 써놨듯이 얘는 직선 운동입니다. 여러분 미적분에 가시면 평면 운동에 대해서 배우게 되실 거예요. 지금은 직선 운동만 배운다. 따라서 우리의 공간은 수직선이에요. 좌표 평면이 아닙니다. 수직선이에요. 자, 지금부터 제가 쓰고 있는 이 워딩을 그대로 외워주세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 그냥 외우세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 이렇게 외우세요. 알겠지? 읽어봐. 시작.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 이걸 읽는데 시험에서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돼. 그냥 이 말이 나오잖아? 그럼 시선이 바로 샥 여기로 가야 돼. 알겠지? 이건 그냥 한마디야, 한마디. 약간 2차 방정식 이런 느낌이야.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 그냥 바로 이렇게 해야 돼. 위치 X가 있어. 근데 그 X가 예를 들어 2t 세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5야. 이거 몇 차 함수 나오겠어? 3, 4차 함수 나올 거예요. 3, 4차 함수. 그럼 여기서 이 x를 마치 뭐 보듯이 봐야 돼? y 보듯 바라봐야 돼. t를 뭐 보듯이? x 보듯이 바라보는 거야. 그냥 이것만 잘하면 돼. 이렇게. 그러면 시각이 바뀔 때 위치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야. 그 친구의 그래프를 보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더라 이거야. 근데 얘들아 우리 시간이 뒤로 가진 않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통 t는 어떤 범위를 가져?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값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러면 y축이 이렇게 있어서 항상 범위가 제한되면서 시작한다는 거. 범위가 항상 제한되면서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그럼 있잖아. 여기 어떠한 t1이라는 시각을 잡아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t2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을 이은 이 직선의 기울기는 뭘 뜻할까요? 5글자로 뭐라 그래요? 우리 이거 보고. 그렇죠.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르죠. 평균 변화율. 그럼 얘는 시각이 변화할 때, 즉 시각의 변화, 시각의 증분에 대한 뭐야? 뭐의 비율? 위치의 변화의 비율이죠. 델타 t분의 델타 x. 그럼 이거 보고 우리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평균 시간 동안 위치가 얼만큼 변했느냐.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를 수 있지? 평균 속도라고 부를 수 있죠. 이해돼요? 평균 속도. 평균 속도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 델타 t를 어디로? 0으로 땡겨버리면 이 친구는 기호로 뭐라고 쓸 수 있어? dx
dt라고 쓸 수 있죠. 얘를 뭐라고 부를 수 있어? 순간 속도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이름이 속도와 가속도의 이 속도는 앞에 무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순간이 생략되어 있는 단어예요. 속도는 이제 우리 이럴 거야. 시각 t는 뭐 몇에서 에서의 속도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그럼 얘는 순간 속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죠? 따라서 속도를 구하고 싶으면 뭘 해야 돼? 속도 v는 뭐야? d xd t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우리 뉴턴식 표현을 빌리자면 얘를 뭐라고 잡아? x를 ft라고 가정하면 뭐라고도 쓸 수 있어? f 프라임 t라고도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오케이. 근데 이렇게 왜 안 쓸까요, 여러분? 우리 속도뿐만 아니라 뭐도 이야기하죠? 가속도도 이야기하잖아. 그럼 가속도라는 건 뭐야? 속도가 변화한 정도 아니야? 그럼 이 친구 또 뭐 해야 돼, 우리? 미분해야 돼. 근데 무슨 함수를 안 배웠지? 이계도 함수가 미적분 과정이란 말이야. 그 f2'x를 못 쓴다 이거야. f2't를. 그래서 이 친구는 뉴턴식 표현을 쓰고 있지 않은 거예요. 가속도는 그냥 바로 넘어갈게. 가속도 A는 뭐라 할 수 있어? d, v, dt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계도 함수 표현 우리 배웠잖아. 그러니까 이계도 함수 표현도 쓰고 갈게. 너를 f 프라임 t라고 이야기하면 얘는 뭐야? f 2 프라임 t라고도 쓸 수 있고요. 라이프니츠식 이계도 함수 표현 d제곱 v dt제곱이라고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안 쓸 거죠? 저도 그냥 x자 과감하게 쓸게요. 안 쓰실 거니까. 자, 근데 f2 프라임을 쓸 수는 없지만 우리 이 가속도를 충분히 표현해 볼 수 있어.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잘 봐. x가 ft일 때 v는 뭐라고 했어? f't라고 했지? 그럼 얘를 뭐라고 지정해? gt라고 지정해요. 이렇게. 그럼 a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g't라고 쓸 수 있어요. 이 라이프니츠식 표현이 싫으면 이렇게라도 쓰세요. 근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빤스런을 쳐도 미적분에 가면 라이프니츠에 적응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들어봤다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지금 수투를 공부할 때 내신 대비를 할 적에는 라이프니츠식 표현이 절대 필요가 없어요. 뉴턴식으로도 충분합니다. 자, 그럼 결국에 여러분 속도와 가속도에서 배우고자 하는 건 뭐야?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yx를 xt로 바꾸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이 속도와 가속도에서 문제를 틀리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이 미분법 있지? 그것을 처음부터 다시 훑으면서 속도와 가속도 버전으로 읽어낼 줄 알아야 돼. 지금 우리 뭐 했어요? 미분계수에 대한 이야기, 도함수에 대한 이야기밖에 안 했어요. 그럼 그 다음 무슨 얘기가 나오죠? 도함수의 활용 파트가 나오잖아. 그럼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고 증감, 극대극소, 방부등식에 대한 이야기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은 뭐예요? 의미를 갖지 않아요. 속도와 가속도에서. 이 접선 구해서 뭐 할 건데요? 그지? 실생활 활용적인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거야. 근데 사실은 의미를 가져요. 근데 그 의미는 지금 이야기할 필요 없고요. 나중에 대학교 가서 이야기할 거고요. 지금은 의미 갖지 않고 기하가면 의미를 가져요. 사실. 넘어갈게요. 일단. 그럼 증가와 감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위치함수 여기에 x는 ft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여러분 이 친구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어. 그럼 위치가 증가한다는 건 무슨 뜻이야? 속도가 양수라는 거지. 여긴 속도가 음수라는 거죠. 이거 배운 거잖아. 이거 뭐라 부르지? 증감 판정. 그렇죠. 증감 판정에 관련한 이야기예요. 관련한 이야기. 정확한 증감 판정은 도함수 값이 양수니까 증가한다. 이게 판정이고요. 그거의 역 과정이죠. 다음 여긴 어때요?
증가하다 감소하잖아. 이거 무슨 뜻이에요? 속도와 가속도의 관점에서 이 친구를 뭐라고 이야기하겠냐는 거야. 멈춤. 뭐라고? 속도가 변한다. 속도에 뭐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 극값을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는 거야. 속도의 크기가 변했다. 방향을 바꿨다. 방향. 무슨 방향? 운동 방향을 바꾼 거예요. 그럼 이게 원함수 입장에선 극값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지. 됐죠? 다음. 이번에는 속도 함수가 나왔어. 속도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속도 함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야? 가속도가 양수라는 거야. 속도가 감소하는 건 가속도가 음수라는 거지. 여기는 뭘 의미해? 여기 이 포인트. 속도가 음수였다가 양수로 바뀌죠. 이거 뭘 의미하죠? 운동 방향이 바뀐 거죠. 이게 원함수 입장에서 뭐야? 극감 포인트, 극값 포인트.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는 뭐예요? 가속도의 부호가 바뀌었죠. 속도의 이해되니? 자, 얘가 원함수라고 치면 가속도가 도함수잖아. 그치? 얘가 극소를 가지면 도함수는 0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양쪽에서 부호가 어떻게 했어? 바뀌겠지. 그런 포인트예요, 여기가. 그치? 근데 이런 거 잘 묻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속도 함수에서는 극값이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속도 함수는 어딜 잘 보면 돼? x축과의 교점을 잘 보시면 돼요. 그냥 극값을 잘 보면 된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거 말고는 얘기할 게 딱히 없어요. 가속도 함수 그래프 잘 나오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면 되겠죠. 다음. 자, 어떤 이야기를 해볼 거냐면요. 사실 적분 가서 이야기해도 되지만 여기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적분에 가시면 시각 t에서의 위치를 x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요. x of t라고 써요. x of t. 왜 미분에서는 x라 쓰고 적분에서는 xt라고 쓸까요? 여기선 속도를 v라고 하잖아. 근데 적분에 가면 속도를 vt라고 해요. 그 이유는 인티그럴 v dt라고 하면 얘는 상수 취급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v라는 친구가 t에 대한 함수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그 한계를 이용할 줄 알아야 돼. 만약에 우리가 문제를 푸는 데 있잖아. 속도가 v라고 나온 거야. 그럼 이 친구는 뭘 해야 될 가능성이 높은 거야? 미분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근데 vt라고 나왔어? 그럼 적분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물론 융합돼서 나오는 문제가 대부분이죠. 근데 시작 포인트를 어디서 잡아야 되느냐가 다르다는 거야.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잖아. 그럼 v라고 나오면 미분만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vt라고 나오면 미적분을 함께 해야 될 가능성이 높은 거야. 아시겠죠? 큰 이야기는 아닌데 문제를 바라보는 특징, 문제를 바라볼 때 이런 눈으로 바라보면 좋다 라는 거야. 다음입니다. 다음은 시각에 따른 변화율이에요. 그리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시각
t에서의 길이를 L이라고 하고 넓이를 S라고 하고 부피를 볼륨 V라고 해요. 예를 들면 여의봉이 있어. 근데 여의봉이 이러한 길이를 갖는 거야. 그러면 순간 변화율 어떻게 구하냐는 거야. 이 길이의 순간 변화율. 또 어렵지 않아. 이 친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길이라는 것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근데 이걸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한쪽 끝을 고정해 놓는 거야. 여의봉이 있으면 한쪽 끝을 고정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쪽 끝이 얼마만큼의 위치를 갖느냐가 마치 수직선에서 어느 점에 위치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그럼 이 길이도 사실 이 위치 함수처럼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겠죠? 따라서 이 시각 t에 따른 시각에 따른 변화율, 이것도 변화율 사실 뭐야?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어? 순간 변화율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t, l, t, t 이렇게 때리면 그냥 시각에 따른 변화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다야 사실. dl, dt. 그냥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변화율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얘도 그냥 ds, dt. 근데 너네 문제 풀 때 이거 잘 안 쓰잖아. 뭐라 쓸 거야? s 나왔어. 너를 ft 자꾸 뭐라 쓸 거야? f 프라임 t 이렇게 쓰면 돼 그냥. 그래도 틀리지 않아요. 얘도 이렇게 풀어도 된다는 게 이해가 되니?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엄밀하게 생각해봐. 예를 들어 직사각형이 있는데 여기의 길이가 t제곱 플러스 1이고 요 길이가 t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5t 플러스 2야. 이렇게. 그럼 둘레의 길이는 뭐가 돼? 2 곱하기 2개 더해서 t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5t 플러스 3이 되겠지. 그럼 둘레의 길이의 변화율은 뭐가 되냐는 거야. 얘를 미분한 게 된다는 거야. 또 넓이는 뭐가 돼? 이 둘을 이렇게 곱하겠지. 이렇게. 미안해. 이렇게 곱하겠지. 그럼 넓이의 변화율은 뭐가 된다? 얘를 미분한 게 된다는 거야. 왜? 이 값이 또 이 넓이도 이 점의 위치로 변환이 가능하다는 거야. 이렇게 t의 값에 따라서 넓이가 이렇게 변해. 그럼 이 친구의 변화율은 거기서의 도함수 값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부피도 마찬가지다 라는 거야. 이게 사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제곱이 차원의 의미를 갖기도 하잖아. 차원의 의미를 갖기도 해요. 그러니까 1차든 2차원이든 3차원이든 전부 다 어차피 하나의 값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일어나는 건 3차원일지 몰라도 부피 3차원일지 몰라도 그 값은 어차피 1차원 하나의 값이기 때문에 수직선 위에서 표현해낼 수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여러분이 미적분에 가시면요. 정말 상황이 2차원으로 변해버려요. 자, 지금 이 이야기 하려고 지금 결국 이야기 온 건데 어떤 평면 위에 점이 있어. P가. 그럼 너가 시각 T에서 어떤 위치를 갖냐면 FT, GT라는 위치를 갖게 되는 거야. 이렇게. X축 움직임 따로 Y축 움직임 따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친구는 이러한 평면 운동을 하게 되겠죠. 그치? 그럼 이 친구가 시각 t에서 속도가 몇이냐를 어떻게 알 거냐는 거야. 순간 속도가 몇이냐라고 하면 어떻게 해? f't, g't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가 좀 당연히 안 되지. 미적분이니까. 배웠지만. 각각을 미분하면 이게 속도 함수가 돼요.
x축 방향으로 이런 속도, y축 방향으로 이런 속도야. 그럼 예를 들어 얘가 t를 몇을 대입했더니 3,4야. 그럼 이제 속도가 뭘로 표현이 돼? 이제 벡터로 표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기야. 그런 거야. 아무튼. 그러면 속력은 이 벡터의 크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곱해서 루트 때려서 속력을 구하게 됩니다. 나중에. 아무튼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수투 내신 대비하는 거잖아. 그러면 봐봐. FT와 GT 얘를 굳이 X축 움직임과 Y축 움직임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시각을 조금 달리해서 수직선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이 갖는 속도라고, 위치라고 생각해봐. FT도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위치고 GT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Q의 위치야. 라고 생각하면 어때? 두 점이 나와서 두 점의 서로 다른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를 해버리잖아? 그러면 미적분 선택자가 굉장히 유리해져요. 이해 가나요? 이거에 익숙하잖아, 미적분 선택자들은. 두 개의 별개의 움직임에 익숙하다고, 미적분 선택자는. 근데 확통자는 이걸 공부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공통 부분에서 미적분 선택자들이 압도적인 유리함을 가져가겠다는 거죠. 이해되죠? 따라서 수투, 우리 내신도 마찬가지야. 내신에서 만약 두 점이 나오잖아? 절대 이 두 점은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절대 두 점은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않아. 두 개의 변수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수투에서 다루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에도 문제가 나올 거야, 두 점이. 그럼 이럴 땐 보통 뭘 묻게 되냐면 두 점의 위치 관계를 묻게 돼요. 결국 두 점이 나와도 두 점 사이에 거리에 대한 함수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수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두 점이 나와도 항상 두 함수를 뺀 함수 하나를 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겠니? 항상 그럴 거야. 그러니까 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위치 함수가 나오잖아? 그럼 이 두 함수를 뺐을 때 어떤 함수가 되는지를 그냥 미리 유추해도 상관이 없어. 무조건 그걸 묻게 되거든요. 아시겠죠?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다른 건 다 상관없고요. 두 점 나오는 것만 한번 볼게요. 66번 보세요. 어때? 두 점 PQ 나오죠? 위치가 FT, GT래요. 그럼 문제에서 A1-A2를 구하라고 하잖아. 그치? 그럼 마치 F와 G라는 친구를 각각 두 번 미분해가지고 따로따로 구하는 느낌이잖아? 아니라는 거야. 결국엔 뭐 하자는 거야? FT-GT라는 하나의 함수를 보자는 거잖아. 뭐가 돼? 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4다. 너를 두 번 미분해라 이거야 그냥. 그럼 3t제곱 마이너스 6t. 한 번 더 미분하면 6t 마이너스 6이다. 근데 언제의 가속도? 만날 때, 즉 너가 0일 때. 그 t값을 조사해서 여기다가 대입해 주세요. 무조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무조건. 알겠지? 그냥 문제가 딱 보기에는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이렇게 구하라는 느낌이잖아? 절대 그렇게 안 나온다는 거야. 절대까지는 아니지만 95% 이상이라고 볼게요. 얘도 봐. 두 점 PQ의 위치가 같아지는 순간 PQ의 속력은 같다. 한다이. XPT 마이너스 XQT가 몇일 때? 0일 때 VPT 마이너스 VQT는 몇이다? 0이라고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함수를 뭐라고 해버려 그냥 ft라고 해봐. 이렇게. 그러면 ft가 0이 되는 그 t 값에 대해서 f 프라임 t가 0이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럼 그 t를 어디다가 그냥 하나만 미분해서 대입만 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항상 문제를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라는 거야. 뭔지 알겠죠? 무슨 시각을 가져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68번도 봐봐. 두 점 PQ의 속도가 같아진다. 그러면 둘을 빼가지고 하나의 함수로 지정해서 도함수 값이 몇이 되도록 0이 되도록 해라 라는 거지. 그러면 속도가 같은 거잖아. 그럼 그때 그 값을 원함수에 넣으라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xpt 한번 써볼게 같이 저랑. 마이너스 xqt 너를 뭐라 잡아? ft라고 잡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도함수를 구해서 도함수 값이 몇이 되는? 0이 되는 t 값을 조사해. 그래 놓고 그 값을 알파라고 가정하면 f 프라임 알파가 0인 거니까 이때 f 알파에 뭘 구하란 뜻이야? 절대값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되는 거야. 결국. 이런 식으로 해석합시다. 서술형에 나오더라도 그냥 너를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부가 설명 필요 없어. 속도가 같다는 순간에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이래. 그러면 또 ft의 절대값 때려서 큰 게 답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잖아. 그죠? 3차 함수야. 그러면 이 친구 도함수는 2차 함수겠지? 도함수는 0 하면 값 두 개 나오겠지? 그럼 그 값 두 개 넣어서 절대값이 큰 것이 답이다. 라는 얘기야. 다 거기서 거기 문제들이야. 74번. 얘는 어때? 좀 독특한 문제예요. 중점의 위치가 24다. 그럼 이 두 개를 뭐 하라는 거야? 더한 함수를 보라는 거지 이번에. 더한 함수가 몇이 되는? 48이 되는 그 상황을 조사하라는 거야. 이 문제는 조금 다른데 결국엔 하나의 함수를 쓰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애초에 그냥 m of t를 구해주시는 것이 좋겠죠. 그냥 x1t 플러스 x2t를 2로 나눈 이런 하나의 함수를 지정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차피 속도까지 갈 거면. 시각에 따른 변화율은 똑같은 거니까 할 수 있겠죠? 이 중에서 정말 잘 풀어야 되는 문제 있죠.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문제. 무슨 문제? 내가 넣었을 텐데. 이거 그림자 문제. 그치? 이거 제발 틀리지 마세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죠. 첫 번째, 그림자 끝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림자 길이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여기 두 가지 다 있죠. 그림자 길이, 그림자 끝. 잘 구분하세요. 그림자 길이는 여기가 원점이라 생각하고 푸는 거고 그림자의 끝은 여기가 원점이라고 생각하고 푸는 거죠. 이렇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끝나요? 예? 네.